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김용옥 선생님의 그 여순 민중항쟁 강의를 듣고 몇 가지 반론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옥 선생님은 동경대 석사, 하버드대에서 박사를 하신 분인데 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오류가 있더라고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오류가 있어서 먼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1948년 4.3 사건 때 부연대장 김익년 후임으로 온 박진경 연대장이 5,000명을 학살했다고 공영방송에서 막 말씀하시던데, 제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본 어떤 4.3 사건 자료에도 박진경 구연대장이 제주도민 5,000명을 학살했다는 자료를 못 봤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포로를 잡았다는 기록은 본 적이 있는데 5,000명을 학살했다는 기록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터넷 뒤져봤더니 그런 기록도 전혀 없더라고요. 아니, 박진경 연대장이 한 달 반 정도 구연대장을 맡았는데 한 달 반 만에 제주도민 5,000명을 학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공영방송에서 강의를 하시니까 참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진경 구연대장이 수천 명의 포로를 잡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5,000명을 학살한 것은 김용옥 선생님이 잘못 아신 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도 격동기에 있어서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자기 형의 가족을 돌봐준 이재복이라는 그 목사죠. 목사 남로당원한테 포섭돼서 남로당의 어떤 핵심 실무 세포로서 관여한 건 맞지만 그 당시 박정희 소령을 신문한 김정곤 장군의 말에 따르면 일단 그렇게 눈에 띄는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로당 이제 조직 체계도를 이제 폭로했죠. 남로당 조직 체계도를 이제 그 남로당 조직 체계도를 폭로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 박정희 소령이 군대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고 아까운 인재였기 때문에 그 만주 군군학교 선배들의 배려로 사형은 안 당하고 예, 파면을 당했습니다. 격동지에 있어서 한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 이제 좌파에 빠질 수도 있고 모든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옥 선생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 굉장히 무슨 죄업을 쌓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죄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갖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이게 무슨 이런 막말이 있습니까? 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지금 엄청난 엄청난 사기 탄핵이라는 것이 지금 법정의 재판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무슨 박정희 대통령의 죄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뭐 지금 갖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강의하시는 거는 정말 사리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사리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인류 학자이신데 제발 제대로 된 사실관계 좀 천착하시고 강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순 그 당시 사건이 있어서 그 진압 과정 한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뭐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14연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남로당 조직원들과 또 그 지역 여수 순천 남로당 그 지역 조직원들을 위해서 발생하는 억울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남로당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학살을 했습니다. 뭐 경찰들, 우익 인사들. 그 중에 친일파 출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인민재판으로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게 정당한 행위입니까? 그 정당한 행위라고 누가
판결을 내릴 수가 있죠?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학살하는 인민재판, 공산주의자들의 인민재판으로 인한 그런 엄청난 학살의 결과를 보고 여수 순천의 민중들이 박수치고 뭐 남로당을 100% 지지했을까요? 그 당시? 그 당시 여순 반란을 일으킨 14년대가 또는 그 여순 지역 남로당이 그렇게 민중의 지지를 헌신적으로 받았다면 왜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조기에 진압되는 현실적 결과가 나타났죠? 그렇게 그 여수 14년대 반란이 그렇게 의롭고 정당하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리고 김일성도 괴뢰고 이승만 대통령도 괴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일성이 괴뢰인 건 맞습니다. 소련군에 소속된 한인 부대에서 88여단이죠. 제가 기억하기엔 88여단으로 알고 있는데 88여단에서 김일성보다 더 학력과 경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최은건, 나중에 북한 정권에서 민족 보위상을 하죠. 김책, 이렇게 나이도 훨씬 연장이고 학력, 투쟁 경력에서도 굉장히 김일성보다 나았는데 왜 김일성이가 소련의 선택을 받았는가? 저번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김일성은 소련 NKVD 소속 비밀요원입니다. 비밀요원. 그 한인 부대 내에서 한인 부대 내 동료들의 사상 동향, 뭐 행적 그런 걸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자기 NKVD 소련 정보부 상급 장병한테 보고를 하는 첩자죠, 첩자. 그런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소련의 괴뢰로서 북한에서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학력과 투쟁 경력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소련 정보부의 지원을 받아서 소련의 괴뢰로서 북한 한반도 북부를 스탈린 체제화 하는데
가장 적합한 책임자로 스탈린한테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괴뢰였느냐, 미국에. 방공포로 석방 사건 아세요? 김용옥 선생님? 한국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에 어긋나니까 미국이 이승만 제거 계획을 세웁니다. 이승만 대통령 제거 계획, 에버레이드 플랜, 상비 계획. 방공포로 석방하고, 그때도 이제 에버레이드 플랜이 미국에서 그 계획을 세우고 군사 쿠데타를, 미국이 지원하는 군사 쿠데타를 계획했다가 결국엔 철회하고 말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그 당시 군사 작전권도 미국이 갖고 있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한국에 국력이 없었는데, 그 상황에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나름대로 한국의 이익을, 미국과 투쟁하면서 한국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과 마찰, 충돌 사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전혀, 김용 선생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대단한 학자이신데 왜 이런 걸 자료를 못 보셨는지, 왜 이승만 대통령을 퍼핏이라고, 괴뢰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이 있습니다. 이승만 라인. 독도를 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역으로 완전히 선언한 거죠. 독도를 침범하는 일본 어선들을 납포하고 일본인들을 형무소에 보내고 다시는 독도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일본인들을 석방했습니다. 이런 강단이 있는 지도자가 단순히 미국의 괴뢰이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토지개혁.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농민이었는데 이 토지개혁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토지개혁은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북한이 한 토지개혁보다 더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토지개혁이 있습니다. 북한이 하는 건 뭐냐? 북한이 했던 건 뭐냐? 공산주의식 토지개혁이란 지주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주들한테 땅 뺏어서 가지고 농민한테 나눠주면서, 근데 이제 소작료를 이제 국가가 받는 겁니다. 공산주의식 토지개혁이란. 소유권은 농민들한테 소유권은 안 주고 경작권만 가져가는 거예요. 북한의 농민들은 그 당시 공산당 토지개혁이란. 자기 땅이 아닌데 열심히 농부들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해방 이후 1945년부터 1950년도까지의 50대 초까지의 한국 농민들은 급진적인 농민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가장 큰 시대적 과제였던 토지개혁을 실시한 아주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역사적 신뢰로서 남베트남은 토지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이 아니라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 소설을 형성한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 있습니다. 태백산맥. 조정래 작가님의 그 태백산맥은 좀 좌에게 편향적이지만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 태백산맥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당시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훌륭했는지 보시면 반드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해서 김용옥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퍼핏이었다는, 미국의 퍼핏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괴뢰가 아닌 자주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서 업적이 재조명되지도 못하고 과소평가 받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괴롭습니다.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